한 2주 전에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연이은 탈석탄 선언으로 어깨가 좀 떠들썩했었는데요. 비금융사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좌초자산에 대한 석탄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핵심은 좌초자산을 어떻게 건질 것인지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주민 ESG에서는 이 좌초자산을 건지는 방법으로서 LNG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어떻게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주력 사업인 LNG 활용 및 저장시설 그리고 신재생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한국전력 또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좌초자산의 위험성은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이 LNG라는 거는 도시가스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석탄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소개가 됐었는데, 요즘엔 다시 LNG가 석탄과 함께 퇴출해야 할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에 환경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계산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 내내 데일리 ESG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처럼 요즘에 다시 한국전력공사가 환경급전을 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기세에 이 환경 라벨을 붙이려고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 에너지 전력원도 석탄에서 LNG로 점점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력 발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LNG 발전은 석탄 화력을 대체할 전원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석탄이 1MW당 0.9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LNG는 0.4톤을 배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도 출범 당시 재생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LNG 발전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 왜 이 LNG가 다시 떠오르고 있냐? 신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쓰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LNG를 가교의 역할로 쓰겠다고 면서 LNG 발전이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요, 환경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배출량 추이를 보시면 석탄 화력이 줄어든 만큼 그 공백을 LNG가 채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꾸준히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준 탓에 시장도 커졌습니다. 석탄 발전소 30기 중 24기를 LNG 설비로 전환한다고 제9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발표가 됐고요. SK나 포스코와 같은 대형 기업들도 이 LNG 발전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아까 가교 역할을 LNG가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LNG가 다뤄지고 있는 방식은 전력 공백도 메우고 좌초자산인 석탄도 건질 수 있는 대체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정부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석탄 좌초자산이 세계 최고라고 밝혔던 카본 트래커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카본 트래커는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을 했을 때 좌초자산은 약 74조 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을 경우 좌초자산의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LNG의 발전 단가가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주 원전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최종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LNG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좌초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경종을 울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부는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 LNG 발전이 보면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배출량 추이를 보면은 2018년에 전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석탄 발전량은 그대로였어요. 그 공백을 아까 LNG가 메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6.7%나 증가했다는 걸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을 줄였는데 반면에 LNG가 늘어나니까 온실가스도 늘어난 거죠. 약간의 풍선 효과처럼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카본 트래커가 LNG 발전 또한 좌초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맞물리는 지점이고요.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한 마당에 LNG를 늘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보다 빡빡한 감축 기준을 가지고 있는 EU도 최근 LNG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될 수 없다며 녹색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여전히 무탄소 전원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이는데 이거를 또다시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게 EU의 방침입니다.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라고 아예 LNG 발전을 규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LNG 발전이 커지면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최근에 한전이 유가 연동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전기요금에. LNG 또한 유가처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유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데요. 한전이 만약 이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을 했을 경우 LNG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드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전환의 최상위 목표는 무탄소 배출 전원인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최상위 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상당한 우리나라의 LNG 발전 등등 좀 안전적인 전력원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LNG 발전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부에서 LNG 발전을 최선책처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15년의 전력 수급을 결정하는 계획인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아직도 화석연료가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진정성을 찾을 수 있냐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9차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34년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의존도가 화석연료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부하고 환경부 간 핑퐁에 있어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을 거냐,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툰 이유는 환경급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을 먼저 할 것이냐, LNG 발전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핑퐁을 하는 와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LNG와 석탄의 싸움으로 변질된 거죠. 이 역시 시장에 이거 확대할 건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도 제9차 전기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내 정부가 석탄이냐 LNG냐를 두고 싸우는 사이에 옆나라 일본은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랑 상황이 정말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 기준 66%의 석탄 화력 의존도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74%의 의존율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LNG와 석탄 그리고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대1대1대1로 조정하는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 우리나라가 5.2%인 것에 반해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을 눈여겨볼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화석 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고립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리고 찬찬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속을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차근차근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면서 신기후 체제에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는 생산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에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는 일관적이지 않은 시그널을 본다면 과연 누가 마음을 놓고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